조선의 11대 임금 중종은 자식들에겐 한없이 다정한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심이 굉장한 딸바보로 유명한데 특히 가장 측은하게 여겼던 딸이 효정옹주였습니다. 그녀는 중종이 후궁 수건이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건이 씨는 효정옹주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욕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엄마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자란 효정옹주에 너무나도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던 중종. 그래도 다행히 그녀는 어머니의 동생인 상궁 이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밝고 따뜻한 아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정옹주의 큰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 같은 존재, 여종 풍가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했던 풍가이는 비록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친자매처럼 붙어다니며 자랐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 효정옹주가 홍기가 찾아 중종은 심혈을 기울여 조의정이란 인물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된 효정옹주는 풍가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가서 행복한 생활을 보내자. 물론 여종 풍가이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죠. 하지만 어린 그들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곧 희대의 막장 불륜 드라마가 탄생할 것을. 10대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잘 몰랐지만 성에 눈을 뜰 나이가 되자 조의정이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아내의 여종 풍가이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죠. 임금의 사위, 즉 부마가 되면 절대 첩을 두어선 안 되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 규율을 깨면 유배를 가거나 심지어 맞아 죽는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러나 부마 조의정은 그딴 건 쥐뿔 상관 안 했습니다. 기냥 풍가에게 달려가 사랑 고백을 남발하였죠.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된 효정옹주는 풍가이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끼고 친한 친구 같은 여종이었기에 오히려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가이를 첩으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부마는 첩을 두면 안 되는 규율을 깨고 조의정은 풍가이를 첩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애매하지만 효정옹주와 조의정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풍가이와의 의리도 변함없었습니다. 셋이 행복한 나날을 보낸 것이었죠. 하지만 이 소식이 궁궐에 알려지자 왕실에선 아주 난리가 나게 됩니다. 가장 측은한 딸이 남편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중종은 뚝배기가 활짝 열린 것이었죠. 그래서 당장에 조의정을 불러다 여러 차례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조의정은 풍가이를 끔찍이도 아꼈고 전혀 고쳐지지 않았죠. 이에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한 중종은 여종 풍가이를 저 멀리 함흥으로 귀양을 보내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자 효정옹주가 아버지 중종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풍가이는 아무 죄 없습니다. 제발 선처해주세요. 무려 2번이나 찾아와 여종을 비호하니 아버지로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했죠. 부녀자로서 질투가 없는 것은 진정이 아니다. 결국 딸이 선처를 호소함에도 중종은 풍가이를 귀양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반전은 조의정이 이 소식을 듣고는 풍가이를 자신의 고향집에 몰래 숨겨두고 다른 여종을 대신 귀양 보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효정옹주는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였고 다시 셋은 비밀스럽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별 탈 없이 시간이 지나 효정옹주가 임신을 했다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종에겐 큰 축복이나 다름없었고 딸과 사이가 잘 지내고 있구나 생각하며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효정옹주가 출산달이 다가오자 중종은 딸을 위해 은여를 보내려고 하였는데 조의정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아 은여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효정옹주가 아이를 낳고 심히 위독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출산한 지 15일이 됐는데도 아무 말 않다가 죽기 일보 직전이 되어서야 조의정이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뚜까 패고 싶죠. 이에 중종은 즉시 은여를 옹주의 집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의정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결국 효정옹주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노한 중종은 당장 조의정을 잡아오라 명하였습니다. 조의정의 행위가 매우 수상쩍었고 아내를 죽인 뒤 첩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계획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숨어있던 조의정의 첩 풍가이도 의군부에 잡혀오게 됩니다. 중종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조의정과 풍가이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붙잡혀온 여종 풍가이는 국문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차고 화끈하게 말했죠. 죄가 있어야 죄를 지었다 말하지. 나는 상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노비로서 상전을 능멸했다는 이름을 얻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신의 논평이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위해 손가락을 잘라 먹였다는 것을 듣고는 아주 감명을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신하들이 효심 가득한 풍가이를 동정하여 장 100대 맞는 선에서 마무리하게 되죠. 물론 조의정은 백으로 유배 가는 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장 100대만 맞아도 거의 반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풍가이는 100대 맞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이때 효정옹주를 키운 이모 상궁 이씨가 등장합니다. 풍가이가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생각한 이씨는 5명의 궁녀들을 모집해 그녀를 납치하여 가두게 됩니다. 그러고는 100대 맞은 엉덩이를 조준하여 집중적으로 마구 때려버렸죠. 결국 얻어맞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풍가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금지된 사랑으로 모두가 파국을 맞이하게 된 그들.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지닌 효정옹주가 가장 안타깝기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있은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중종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